안녕하세요. 에어부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가총액 3,676억이고 투자자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에어부산이 오늘 10% 종가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은 이렇게 조정을 거쳤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터졌죠. 조정을 거칠 때는 주가 등락도 크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적고, 하지만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등락률도 커지죠. 에어부산은 이제 분봉 차트를 보면은 좀 멋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직 급등하는 그런 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호가창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에어부산이 오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사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에어부산 상승에 근거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일 수도 있지만 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10시 14분에 에어부산이 옌지 장자재 노선 대폭 증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2회씩 증편 운항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노선을 증편하면은 뭐 수익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장자재는 5회까지, 그다음에 부산에서 옌지까지는 주 6회까지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계 시즌 동안 증편을 하게 되겠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가시화. 가시화라는 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달 중이라는 건 이제 7월 달입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를 낸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을 다뤘지만 이제 채권단,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죠. 이 주인은 이제 통매각하겠다, 한 방에 팔아버리겠다 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분리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7월 11일 이제 3시 1분에 나왔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연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좀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달 중 매각 공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비 입찰,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제 매각 관련해서 넥슨GT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슨GT도 이제 넥슨 매각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거쳤었죠. 그래서 예비 입찰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넥슨GT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지금 에어 부산도 매매하실 때 충분히 예측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런 기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흘러갈 때 어떻게 내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비 입찰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3분기 내 인수 적격 후보 목록, 이걸 숏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분리매각 여부,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채권단은 한 번에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분리매각설이 확산되며 에어부산 주가가 이제 크게 치솟기도 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에어부산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분리매각설이 확산됐다고 이 기사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에어부산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매각 관련해서였죠. 제가 넥슨GT를 언급했기 때문에 넥슨GT도 한번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등락이 보면은 위아래 이렇게 해서 여기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등락이 이렇게 심하죠. 넥슨GT 이거를 에어부산, 아이고 넥슨GT가 두 개가 됐네요. 에어부산 같이 보면은 이날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봉 양봉이 반대인데 이날 이틀 부분은 반대지만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고, 뭐 이것도 비슷하죠. 여기 이제 조정 두 번 거치고 이것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 이렇게 해주고,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이슈는 다르지만 넥슨 GT도 넥슨 메가 관련해서 이런 차트 모습을 그려주게 된 거고,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매각하면서 에어부산 뭐 분리 매각 관련해서 급등하는 부분도 보면은 앞에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횡보가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매각 이슈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횡보 구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가시화되는 구간에 이런 차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넥슨 GT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이유가 넥슨 매각이 이제 백지화 되면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어부산은 뭐 매각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넥슨 GT로는 이제 판단하기 힘들겠죠. 넥슨 GT는 재료가 소멸됐을 때. 그럼 에어부산은 이제 만약에 재료가 소멸하면은 이제 넥슨 GT를 떠올리면서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어부산 차트로 돌아와서 기다리던 호가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자리 이제 2시 3분으로 왔는데요. 이제 15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수렴을 거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등락이 작아졌죠. 거래량도 줄고, 그래서 수렴을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고요. 체감도 100이 위로 샀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위로 이제 사고 있습니다. 신라젠에 이어서 요즘에 급등하면 이제 수직 상승하는 종목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투자자들이 좀 똑똑해져서 주가가 상승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면은 곧장 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위로 솟구쳐 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긴가민가하는 시간들과 함께 적절한 시간들과 적절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건 조정 없이 곧장 목표 주가까지 달려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앞에 거는 뭐 거의 보지도 않을 정도로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올려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분봉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상승하는 촉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관찰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점이 어디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가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만 주가 지금 쌓여 있죠. 2시 22분으로 왔고요. 이제 폭락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입니다. 체형에다는 이제 135% 됐고 밑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뚫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는 이제 고점 신호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물량은 이제 뚫지 못한다면은 이제 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물량이 쌓인 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네요.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됐고요. 소진을 시키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나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저 물량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세력들 물량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저 물량을 다 떠넘기고 이제 폭락이 이제 나타났다.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제 폭락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고점 부근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켜놓고 다음에 이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어떤 패턴이었나요? 그래서 여기 16만 주라는 큰 물량이 호가에 박혀 있었고 여기 바로 1호가 있었죠. 그 물량을 한번 소진을 시켰습니다. 소진을 시키고 위로 원래 급등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매도세가 고장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호가창 다 살펴봤는데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엄청 떨어지네요. 엄청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